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주심이 확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배당은 대법원 2부로 됐다. 원래는 대법원 3부였는데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2부로 제1종의 재배당 이렇게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원래 내규에 따른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 내부적으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모양인데,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러면 2부로 배당됐는데 2부에서 무슨 합의를 시도하고 나서 합의가 안 되니까 전원합의체로 배당됐느냐? 그게 아닌 거죠. 배당하자마자 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4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그 대법관들이 회피 신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4명이 합의를 해서 이거는 그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두 가지 엇갈린 보도가 있습니다. 회피라는 거는요, 뭐냐면 회피와 기피는 다릅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건 당사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 이유로 내가 이 사건을 맡으면 공정하게 처리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회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법관 본인이 나는 이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고, 기피는 검사나 아니면 피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판사가 나한테 불리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기피. 회피는 법관 스스로가 하는 거. 근데 이거는 회피를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전원합의체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2부 만약에 회피를 했다면 왜 회피를 했을까? 그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의 이 선거법 재판에 대한 확정 판결이 2부, 소부에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라고 보였는데 이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의 이름으로 판결을 하자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재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는 거고요. 주심은 여전히 이제 박영재 재판관이 되는 것, 대법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학 대법관이 있거든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자마자 노태학 대법관은 나는 거기서 빠지겠다, 회피 신청을 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중앙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거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그것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의 확정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글쎄, 그게 회피 사유가 되는지 참 애매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빠지고, 그렇게 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이긴 하지만 원래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명 중에 12명이 참여를 하는 전원합의체가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이 전원합의체라는 게 원래 대법관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한 사건 이런 경우인데, 여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는 있죠. 2020년 7월에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사건도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럼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부에서 하는 거하고 달리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12명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결국 아무리 지금 그 상고심 대법원 이 판결이 단축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6월 3일 이전에 과연 나오겠느냐, 대선 전에 나오겠느냐. 원래대로라면 633이면 6월 26일 전에 나와야 되고, 그 전에 검찰이 상고이유서 제출을 좀 단축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직접 송달을 했고, 그래서 또 한
그 일주일 정도 단축했고, 그럼 한 보름 이상을 단축한 건 맞는데, 그러면 2달 반, 그러면 한 6월 한 10 며칠, 뭐 이렇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더군다나 전원합의체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데. 그러면 6월 3일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원합의체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그때 이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나오겠죠.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재직 중. 그게 재판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이미 얘기를 했죠. 헌법 84조 그 소추에는 재판도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길 텐데 계속. 이건 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중단해라. 아마 거의 노골적으로 대법원을 압박할 거래요. 그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뚝심 있게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의 관심입니다.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다른 대법관들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관한 내규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대법관들의 의견을 안 낸다든가 뭐 전혀 다른 의견 미루자. 아니 뭐 이미 이재명이 뭐 대통령이 됐는데 미룹시다 우리. 재판 포기합시다. 이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론적인 얘기들이 지금 나오게 생겼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저는 뭐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이 굳이 그렇게 뭐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왜냐하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아무리 법관이라도. 뭐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라고 보지만 과연 전원합의체가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희박해진 것 아니냐 하는 점에서는 좀 안타깝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뭐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면 뭐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지만 당선이 된다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 대단히 중요해지죠. 이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그 결단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 좀 애매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6월 3일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자. 하다못해 뭐 파기환송이 됐든 뭐 파기자판이 어떻게 됐든 내려버리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여하튼 어찌 보면 좀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 3일 전에 전원합의체 결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 경우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3일 전에 안 나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느냐 당선되느냐. 낙선하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당선하면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쟁점이 오히려 더 단순해졌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6월 3일 전에 나오기 어렵다. 이게 이제 다수의 상식이고요. 왜냐하면 3개월 뭐 이렇게 되면 아무리 단축한다고 해도 6월 중순 뭐 이때쯤이어야 되니까 그게 상식이고 그 다음 84조 그 부분은 다수설 상식은 이미 2017년에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돼 있었죠. 다수설은 그 소추는 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이 재판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낼 수 있을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또는 일반 대법관들의 어떤 생각인가 거기에 달려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부담 때문에 서로 약간 핑퐁을 치는 것 같은 이런 식이라면 이 정도의 그 어떤 법률 또는 양심 뭐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대선 전에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결국 확정 판결을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걸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한번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일단 전원합의체니까 전원합의체에서 신속히 모든 불투명성을, 이런 논란을 없애는 그걸 확실하게 하는 방법은 대선 전에 결론을 내는 방법이다. 이런 거죠. 그것도 아주 빨리 그렇게 낼 만한 충분한 여건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